저는 이판석입니다. 27의 나이로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등에 맨 보따리엔 목수 연장과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붉은 천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한양 저자거리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저는 그 속에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며칠을 걸어온 몸이 너무 더러웠거든요. 어서 오시게. 목욕비는 닷푼이네. 주인 영감이 반겼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탕 안에는 벌써 몇몇 사내들이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는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탕 건너편에서 한 무리의 사내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 몸 좀 보게. 목수라더니 근육이 장사 같아. 팔뚝, 굵기가 보통이 아닌데 저 몸으로 도끼질하면 하루에 나무 몇 그루는 베겠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때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담 너머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기 저 남자 좀 봐. 몸이 참 탄탄하네. 저런 사람이 일하는 걸 보면 여탕과 남탕 사이 담이 낮아서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냥 목욕을 마쳤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늙은 목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석이라 했나? 자네가 전라도에서 올라온 그 목수?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노춘삼이라 하네. 자네 스승님께서 나한테 부탁하셨어. 일자리 하나 주선해달라고. 노 목수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체격은 좋군. 그런데 말이야. 자네 여자 문제는 어떤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말해보게. 여자 경험이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고향에 계집 몇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가는 못 갔습니다. 노 목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솔직하니 좋아. 그럼 체력은? 밤일 말이야. 밤일이요. 그래. 하룻밤 꼬박 세워도 끄떡없나?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했습니다. 고향에서 한 여자랑 밤새 놀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쉬지 않고도 거뜬했습니다. 노 목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아, 좋아. 자네가 딱이야. 따라오게. 저는 노 목수를 따라 한양 북쪽 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기와집이 늘어선 부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큰 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10년화 마님 댁이네. 한양에서 제일 큰 목재상을 운영하시지. 목재상이요. 그래. 마님은 과부시네.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 후로 혼자 사업을 꾸려가고 계시지.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사랑채, 안채, 행랑채가 제법 컸습니다. 노 영감, 누구를 데려왔나? 부엌 쪽에서 젊은 여종이 나왔습니다. 24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청초한 얼굴에 가늘게 뜬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월아, 새로운 목수네. 판석이라고 하네. 소월이라는 여종이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물동이를 놓치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소월이 황급히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다가가 물동이를 주워주자 소월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왔나?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33쯤 돼 보이는데 기품 있는 얼굴과 풍만한 몸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가 그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마님, 새 목수를 데려왔습니다. 노 목수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집년화라는 마님이 저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꼼꼼히 살폈습니다. 내가 그 소문난 목수냐? 소문이라뇨? 전라도에서 집 한 채를 사흘 만에 지었다더군. 손이 빠르고 힘이 좋다는 소문 말이야.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하려고 부른 거니까. 집년화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단순히 목수 실력을 확인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랑채 수리가 급하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노 영감, 판석방은 준비했나? 예, 마님. 행랑채 깨끗이 해놨습니다. 좋아. 판석은 오늘 푹 쉬고 내일부터 일하도록. 집년화가 돌아서는데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 목수가 저를 행랑채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판석, 충고 하나 하지. 말씀하십시오. 이 집 조심해야 하네. 무슨 말씀이신지. 노 목수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님은 특별하신 분이야. 지난 3년간 자네 같은 사내가 여러 거쳐갔네. 목수, 석공, 대장장이. 다들 한두 달 못 버티고 떠났어. 왜 그랬습니까? 그건 자네가 직접 알게 될 거야. 다만 조심하라는 거지. 노 목수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소월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저녁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소월이 밥상을 놓고 나가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소월 씨,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 집에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노 영감이 조심하라고 하시던데. 소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밤에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마님 방에서요. 이상한 소리?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집에서도요. 옆집 마님도 과부이신데. 소월은 더 말하지 않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장 너머 옆집에서 들리는 여자 신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아픈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남녀가 정사를 벌이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격렬하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향에서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마침내 여자의 긴 신음과 함께 멈췄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이 대체 어떤 곳인가? 노 목수의 경고, 소월의 말, 그리고 방금 들은 소리. 모든 게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가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려는데 소월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예. 습관이 되어서요. 소월이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제 질문에 소월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자수를 놓아서 늦게 잡니다. 자수를요? 네. 동생들 밥값 벌려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소월에게 어린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소월이 빨래를 마저 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도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는 제법 낡아 있었습니다. 기둥 몇 개를 교체해야 하고 지붕도 손봐야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겠나? 어느새 다가온 10년화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연보라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어제보다 더 유염해 보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시작해 보거라. 10년화는 마루에 앉아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옷을 벗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웃옷을 입고 일하면 불편했거든요. 도끼로 낡은 기둥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주어 내리치자 기둥이 깨끗하게 쪼개졌습니다. 오, 힘이 좋구나. 10년화의 감탄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가 제 몸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등과 가슴, 팔뚝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 10년화의 시선이 그 땀방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님, 물 좀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 10년화가 직접 물을 떠왔습니다. 보통은 하인을 시키는데 이상했습니다. 물을 받아 마시는데 10년화가 바로 옆에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힘이 정말 좋구나.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예. 체력에는 자신 있습니다. 10년화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럼 밤에도? 예. 밤에도 일할 수 있냐는 말이야. 순간 10년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목수일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너라. 할 일이 있어. 10년화는 그 말만 남기고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묘하게 요염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 있는데 소월이 찾아왔습니다.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예. 안방으로 오시래요. 소월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걱정하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오너라. 안에서 10년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은 은은한 촛불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10년화는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는데 속옷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왔구나.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가까이 오너라.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0년화가 손짓해 옆에 앉으라 했습니다. 판서가. 예, 마님. 내가 오늘 내 일하는 모습을 봤어. 힘도 좋고 체력도 좋더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10년화가 제 팔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밤일도 그렇게 잘할 수 있겠니? 마님, 솔직히 말해봐. 여자 경험이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향에 몇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시험해봐도 되겠구나. 10년화가 제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제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10년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정말 탄탄하구나. 그녀의 손이 제 가슴과 배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바지까지 벗겨지자
심련화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게 사람의 것이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련화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충격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남자를 만났구나. 그날 밤 안방에서는 새벽까지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심련화의 방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심련화는 처음엔 놀라워하다가 점점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멈추지 마. 그녀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방 밖까지 새어나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는 남자는 처음이야. 심련화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아니, 너무 좋아. 계속해. 저는 계속했습니다. 고향에서 여자들과 밤을 보낼 때도 이랬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해가 뜰 때까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련화의 몸이 여러 번 떨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제 등을 핥히고 어깨를 깨물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마침내 심련화가 긴 신음과 함께 축 늘어졌습니다. 완전히 기력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더는 못하겠어. 그제야 저도 멈췄습니다. 심련화는 침상에 누워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 정말 사람이냐?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너무 과했습니까? 과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 하지만 몸이 감당이 안 돼. 심련화는 일어나려다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괜찮으십니까? 괜찮긴. 이틀은 못 걸을 것 같아.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담장 너머 옆집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놀란 듯했습니다. 밤새도록 저렇게 요란할 수가 있나?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심련화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장설매가 들었나 보구나. 장설매요. 옆집 과부야.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지. 그 집에서도 밤마다 소리가 나던데 오늘은 우리 쪽이 더 컸나 봐. 심련화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판서가,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부터 매일 밤 내 방으로 와. 예, 마님. 그리고 낮에는 일만 해. 다른 여자들 쳐다보지도 말고. 알겠습니다. 새벽녘에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소월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소월은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지나갔습니다. 분명 밤새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행랑채로 돌아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나야 했습니다. 사랑채 수리를 마저 해야 했으니까요.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는데 노목수가 다가왔습니다. 판석, 어젯밤에. 예, 영감님. 마님께서 부르셨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목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자네 전임자들도 다 그랬네. 첫날 밤부터 마님 방에 불려갔지. 그래서 다들 어찌 되었습니까? 일주일, 길어야 보름을 버티지 못했어. 체력이 달려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마님이 실증 내서 쫓아냈지. 그렇군요. 자네는 괜찮겠나? 저는 괜찮습니다. 노목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자네 몸을 보니 다를 것 같긴 하네. 하지만 조심해. 마님은 질투가 심하시거든.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여자를 보지 말라는 거야. 특히 소월이는. 노목수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침 식사 후 다시 사랑채로 갔습니다. 기둥을 교체하고 지붕을 손보는 작업이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 아래서 일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우옷을 벗고 일했는데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담장 너머에서 한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37쯤 돼 보이는데 풍만한 몸매에 농염한 얼굴이었습니다. 보라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로운 목수로구나. 여자가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장설매라고 해. 옆집에 살지. 그런데 장설매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노골적이었습니다. 몸이 참 좋구나. 어젯밤 소리가 요란하더니 역시 그럴 만했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러웠습니까? 시끄럽긴. 잠을 한숨도 못 잤어. 하지만 장설매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재미있더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세어봤는데 2시즌은 넘게 한 것 같던데. 그건 대단하구나. 보통 남자는 1시즌도 못 버티는데. 장설매의 눈빛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우리 집도 좀 봐줄 수 있겠니? 고칠 데가 많거든. 제가 여기 일을 끝내고 나면. 아니야. 급한 거야. 오늘 저녁에라도 와줄 수 있겠어? 그때 10년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서가. 뭐 하느냐? 안채에서 나온 10년화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장설매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설매 언니. 웬일로 담장에 올라와 계셔? 그냥 새 목수가 궁금해서. 일 잘하는 것 같던데. 그래, 일 잘해. 그러니까 우리 집 일이나 제대로 하게 놔둬. 두 여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 우리 집도 급한데. 안 돼. 판석은 당분간 바빠. 언니, 너무하네. 이렇게 좋은 걸 혼자만 쓰려고? 내 돈 주고 데려온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장설매가 혀를 찼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언젠가 기회는 올 거야. 장설매는 그렇게 말하고 담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집년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판서가. 예, 마님. 저 여자 조심해. 남자만 보면 달려드는 여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내 방으로 와. 어젯밤이 너무 좋았거든. 10년화는 제 팔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오래 할 수 있겠지. 노력하겠습니다. 좋아. 기대할게. 10년화가 돌아간 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부엌 쪽이었습니다. 소월이 빨래를 널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소월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쪽을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소월이 밥상을 가져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소월이 밥상을 놓고 가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소월 씨. 네. 혹시 어젯밤에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소월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차수 노느라 못 들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걸 보면
밤새 잠을 못 잤을 게 분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마님 일이니까요. 제가 뭐라 할 입장이 아니에요. 소월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소월이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목욕을 한 후 10년화의 부름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해가 지자마자 소월이 찾아왔습니다.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알겠습니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10년화는 침상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옷을 아예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오늘은 시간 낭비하지 말자. 10년화가 손짓했습니다. 어서 와. 어젯밤부터 계속 기다렸어. 그날 밤도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니, 어젯밤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더 세게. 10년화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멈추지 마. 계속. 그녀의 신음소리는 집 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담장 너머 장설매의 집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밤중에 담 너머에서 장설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10년화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크게 신음했습니다. 아, 좋아. 너무 좋아. 마치 장설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10년화는 완전히 탈진해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또 소월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있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소월 씨, 괜찮으십니까? 네. 혹시 우셨습니까? 소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월 씨. 네. 제가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질 거예요. 소월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10년화의 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0년화는 점점 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판서가, 너 정말 최고야. 이런 남자는 처음이야. 하지만 낮에는 다른 여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장설매는 틈만 나면 담장에 올라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월. 그녀는 저를 볼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장설매가 10년화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있어. 설매, 웬일이야? 그냥 차나 한잔 하러 왔지. 두 사람은 안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사랑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네? 그래. 응. 확실히 달라졌어. 그 목수 때문이지. 10년화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소문대로야? 무슨 소문? 밤새도록 한다는 소문. 매일 밤 들리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던데. 그 정도는 되지. 장설매가 혀를 찼습니다. 부럽네. 나도 좀 빌려줘. 안 돼. 왜? 이렇게 좋은 걸 혼자만 쓰기엔 아깝잖아. 내 거야. 절대 안 빌려줘. 에이, 그러지 마. 한 번만.
싫어. 너는 내 남자 찾아. 두 여자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물건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려면 10년화의 비위를 맞춰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10년화의 방에 갔습니다. 판서가 오늘은 특별히 더 오래 하자. 예, 마님. 장설매가 너를 탐내더라. 하지만 절대 안 돼. 넌 내 거야. 10년화는 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아침까지 계속하자. 그날 밤 정말로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10년화의 신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장설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좋은 걸. 나도 한번. 10년화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 최고야. 정말 최고야. 욕망의 불씨는 이렇게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낮에는 목수일을, 밤에는 10년화를 상대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10년화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판서가 오늘 기분이 참 좋구나. 다행입니다. 마님. 다 내 덕분이야. 너를 만난 게 정말 잘한 일이야. 10년화는 제 팔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노목수는 저를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판서, 벌써 보름이 넘었네. 역대 최장 기록이야. 그렇습니까? 그래. 이전 사람들은 길어야 열흘을 못 버텼거든. 체력이 달려서 도망가거나 마님이 실증 내서 쫓아냈지. 저는 괜찮습니다. 보기보다 대단하구나. 마님도 만족하시는 것 같고. 노목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버렸습니다. 문제는 장설매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담장에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예 10년화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또 왔어. 설매,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그냥 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하지만 장설매의 눈은 항상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장설매가 다가왔습니다. 판서가 예, 부인. 우물물이 정말 시원하겠다. 나도 좀 떠줄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물을 떠드리자 장설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장설매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우리 집도 고칠 때가 정말 많거든.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니? 그건 마님께 여쭤봐야. 마님은 내가 설득할게. 하루만, 딱 하루만 우리 집에 와줘. 장설매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고칠 것도 많고, 밤에 할 일도 많거든. 부인, 나도 사람이야. 매일 밤담 너머로 들리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장설매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한 번만 맛을 보게 해줘. 그때 10년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매야, 뭐 하는 거야? 장설매가 황급히 손을 놨습니다. 아, 언니. 그냥 물 좀 얻어 마시려고. 물은 내 집에도 있잖아. 그래도 여기 물이 더 맛있어서. 10년화가 저와 장설매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판서가 일 안 해? 지금 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두 여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설매야, 판석한테 손대지 마. 손,
난 그냥 다 봤어. 발 잡고 뭐라고 속삭이는 거. 에이, 언니도 그냥 일 좀 부탁하려고 했어. 거짓말. 내 눈빛 봤어. 반석을 노리고 있잖아. 그래서 장설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언니만 독차지하는 건 불공평하잖아. 나도 사람인데 나도 필요하다고. 안 돼. 반석은 내 거야. 언니 남편도 아니잖아. 그냥 돈 주고 데려온 목수일 뿐이잖아. 그래도 안 돼. 집년화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절대 안 빌려줘. 다시는 판석한테 접근하지 마. 알았어. 하지만 언젠가 기회는 올 거야. 장설매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우물가에서 씻고 있는데 소월이 빨래를 하러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소월 씨도요. 소월이 빨랫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월 씨. 네.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을요?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십니까? 소월의 손이 멈췄습니다. 슬프지 않은데요. 거짓말이십니다. 저를 볼 때마다 슬픈 눈으로 보시잖습니까? 소월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냥 부러울 뿐입니다. 부러우시다고요? 마님이요. 밤마다 저렇게 행복해 하시잖아요.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런 게 부러워요. 소월 씨. 하지만 저는 여종이에요. 마님의 물건을 탐낼 수 없어요. 소월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 했네요. 소월이 빨랫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는 재빨리 소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순간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소월도 놀란 듯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잠시 서로를 아는 채 멈춰 있었습니다. 소월 씨. 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소월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0년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서가 어디 있느냐? 소월이 황급히 제 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월은 빨랫감도 챙기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전 소월의 부드러운 몸과 떨리는 숨소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판서가 10년화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님. 뭐 하고 있었니? 씻고 있었습니다. 10년화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빨랫감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시 소월이가 여기 있었니? 예, 빨래하러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 뭔 이야기 나눴어?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10년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판서가 예, 마님. 소월이한테 손대지 마. 예. 내가 질투가 심한 여자야. 내가 다른 여자를 보는 것도 싫어. 10년화가 제 턱을 잡았습니다. 넌 내 거야. 알겠지? 예, 마님. 좋아. 그럼 오늘 밤에도 내 방으로 와. 오늘은 특별히 더 오래 할 거야. 그날 밤 10년화는 유난히 격렬했습니다. 나만 봐. 다른 여자는 생각하지 마. 질투 때문인지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내가 최고라고 말해. 마님이 최고입니다. 더 크게. 마님이 최고입니다. 집련화의 신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담장 너머는 물론이고 집 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소월이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 장설매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욕망과 질투의 불씨는 이렇게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목수 일을, 밤에는 심련화를 상대하는 일상. 심련화의 독점 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판서가, 오늘은 어디 갔었니? 장터에 나무를 사러 갔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혼자 갔습니다. 정말. 혹시 여자를 만난 건 아니고? 아닙니다. 마님. 심련화는 제1거수일 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말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넌 내 거야.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빨래를 널다가 소월과 마주쳤습니다. 소월도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월은 여전히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에서의 일 이후로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무거워 보이는데요. 저는 소월의 빨랫감 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소월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마님이 보시면. 잠깐이면 됩니다. 빨래를 함께 널었습니다. 소월의 손이 제 손과 스칠 때마다 그녀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판석 씨.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엇이든지요. 소월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마님이 지금 매우 예민해지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 마님도요. 자꾸 기회를 노리고 계세요. 장설매 부인 말씀이십니까?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도 담을 넘으려다 걸렸대요. 노 영감이 말렸다고 하더군요. 그랬습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두 분 다. 보통이 아니에요. 소월의 걱정 어린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월 씨. 저는 그냥 소월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빨랫감 하나가 바람에 날려 저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주워오겠습니다. 달려가서 빨랫감을 주우려는데 소월도 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몸을 숙였습니다. 쿵. 이마가 부딪혔습니다. 아. 소월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 소월이 제 팔에 기댄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소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눈동자 속에 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판석 씨. 소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허리를 더 꽉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몸이 제 품에 완전히 안겼습니다. 소월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그녀는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집련화였습니다. 소월이 화들짝 놀라며 제 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마님.
이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심련화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님, 오해입니다. 소월 씨가 넘어질 뻔해서. 닥쳐. 심련화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월. 네, 마님. 당장 내 방으로 들어가. 오늘은 저녁 준비도 하지 마. 마님. 빨리. 소월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아났습니다. 심련화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반석. 예, 마님. 내가 뭐라고 했지? 다른 여자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소월이를 안고 있었어? 정말 넘어질 뻔해서. 거짓말. 심련화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봤어. 너희 둘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었는지, 눈빛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마님. 너, 소월이를 좋아하는 거지? 심련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마님만.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이 달랐어. 나를 볼 때와 다르게 소월이를 봤어. 심련화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넌 내 거야. 내가 돈 주고 데려왔어. 감히 다른 여자를 넘보다니. 죄송합니다. 오늘 밤 내 방으로 와. 내가 누구 거인지 확실히 각인시켜 주겠어. 심련화는 그렇게 말하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뺨을 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심련화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침상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예, 마님. 오늘은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심련화가 손짓하자 방 안에 놓인 것들이 보였습니다. 각종 기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절대 나가지 못할 거야. 그날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격렬했습니다. 심련화는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끝없이 요구했습니다. 나만 봐. 나만 생각해. 새벽녘, 심련화는 완전히 탈진해서 잠들었습니다. 저도 지쳤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소월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눈빛, 부드러운 몸, 그리고 슬픈 표정.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르. 누군가 담을 넘는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니 달빛 아래 한 여자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설매였습니다. 그녀는 제 방이 있는 행랑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심련화의 방을 나와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행랑채 문 앞에 장설매가 서 있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장설매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판서. 내가 여기 있었구나. 부인은 왜 담을 넘어? 쉬. 장설매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마. 연화 언니한테 들리면 큰일 나. 그럼 왜 오신 겁니까? 장설매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풍만한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너를 만나러 왔지. 저를요? 그래. 매일 밤 소리만 듣다가 미칠 것 같아서. 장설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맛을 보게 해줘. 부인, 안 됩니다. 왜? 연화 언니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넌 사람이야. 물건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면 되는 거야. 장설매가 저에게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나도 잘해줄 수 있어.
연화보다 더 잘해줄 수도 있어. 부인. 제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되겠니? 장설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충성. 넌 노예가 아니잖아. 장설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해. 흥분했어. 장설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물러갈게. 하지만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때는 날 거부하지 마. 장설매는 그렇게 말하고 담을 넘어 돌아갔습니다. 저는 행랑채에 들어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련화의 독점욕, 소월의 슬픈 눈빛, 장설매의 집요한 유혹. 모든 것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 날 것 같은데. 하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도 없었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월이 제 방 문 앞에 밥상을 놓고 갔습니다. 직접 가져다 주지 않고 문 앞에 놓고 간 것입니다. 밥상을 들고 나오니 멀리서 소월이 쟤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소월 씨.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그녀가 이런 고통을 받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집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위험한 삼각관계는 이렇게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심련화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판서가, 오늘은 어디서 일했니? 사랑채입니다. 누가 옆에 있었어? 노 영감이 잠시 다녀갔습니다. 소월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심련화는 매일같이 저를 추궁했습니다. 소월과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소월은 이제 저와 마주치는 것도 피했습니다. 밥상도 문 앞에 놓고 가고 빨래도 제가 없을 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좁은 복도에 서였습니다. 소월이 물동이를 들고 오고 있었고 저는 연장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 소월이 멈춰 섰습니다. 소월 씨, 안녕하십니까? 네. 소월이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가 좁아서 몸이 스쳤습니다. 순간 소월의 몸이 떨렸습니다. 소월 씨. 예. 그동안 괜찮으셨습니까? 소월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소월 씨.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그저 여종일 뿐이에요.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의 물건을 탐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판석 씨 잘못이 아니에요. 소월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분수를 잊었던 거예요. 소월 씨. 그때 심련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서가 어디 있느냐? 소월이 화들짝 놀라며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물동이가 깨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소월이 황급히 깨진 조각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소월 씨, 다치십니다. 저도 몸을 숙여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그때 심련화가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심련화의 차가운 목소리에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물동이가 깨져서. 또 너희 둘이 함께 있었구나. 심련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님, 오해입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집년화가 다가왔습니다. 너희 둘이 복도에서 속닥거리고 함께 쪼그리고 앉아서 뭘 하고 있었잖아. 물동이 조각을 주우려고. 말 대꾸하지 마. 집년화가 소리쳤습니다. 소월. 네, 네 마님. 당장 내 방으로 가. 그리고 나올 생각하지 마. 마님. 빨리. 소월이 울먹이며 달아났습니다. 집년화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판석. 내가 몇 번을 경고했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럼 왜 자꾸 소월이 곁에 있는 거야?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우연. 좁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우연히 물동이가 깨지고 우연히 함께 주웠다고? 집년화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내가 바보로 보이니? 아닙니다, 마님. 너 소월이를 좋아하는 거 맞지? 집년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 밤 내게 모든 걸 주는데 넌 다른 여자만 쳐다보고. 마님, 오늘 밤 각오해. 내가 누구 거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줄 테니까. 집년화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깨진 물동이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년화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님? 노목수가 달려왔습니다. 내 금비녀가 없어졌어. 금비녀요? 그래, 돌아가신 남편이 준 귀한 비녀야. 장롱에 넣어뒀는데 사라졌어. 집년화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 진정하십시오, 마님. 찾아보겠습니다. 노목수가 하인들을 시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저도 함께 찾았습니다. 하지만 비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대문은 잠겨 있었는데. 노목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집년화가 말했습니다. 혹시 내 부인이 아닐까? 내 부인이요? 그래. 집안 사람 중에 훔친 사람이 있을 거야. 집년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방을 수색해. 마님, 그건. 어서. 집년화의 명령에 하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제 방도 수색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목수의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월의 방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월이 방도 수색하겠습니다. 안 돼요. 소월이 막아섰습니다. 왜? 뭔가 숨길 게 있니? 집년화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비켜. 집년화가 직접 소월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옷가지, 자수틀. 그리고 마침내 작은 보자기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금비녀였습니다. 이게 뭐지? 집년화가 금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 비녀잖아. 마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소월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내 방에서 나왔는데. 누가 넣어둔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내 방에 누가 들어가겠니? 집년화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소월, 넌 도둑이야. 아닙니다. 저는 정말. 입 닥쳐. 집년화가 소리쳤습니다. 노 영감, 당장 관가에 알려. 소월이를 잡아가라고 해. 마님, 그건 너무. 어서. 곧 관가에서 포졸들이 왔습니다. 도둑이 누구요? 저 여종입니다.
집년화가 소월을 가리켰습니다. 마님, 정말 아닙니다. 소월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증거가 내 방에서 나왔잖아. 포졸이 소월을 포박했습니다. 가자. 안 돼요. 판석 씨. 소월이 저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저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월이 도둑질을 했을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소월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후 저는 심련화를 찾아갔습니다. 마님. 왜? 소월 씨는 결백합니다. 무슨 근거로? 제 확신입니다. 소월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심련화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겨우 한두 달 본 게 전부잖아. 하지만 아니면 내가 소월이를 좋아해서 두둔하는 거니? 심련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닥쳐. 증거가 나왔으니 끝난 일이야. 심련화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방해물이 사라졌으니 넌 나만 보면 돼. 그날 밤 저는 심련화의 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행랑채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누군가 소월 씨를 모함한 거야. 그런데 누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장설매. 그녀라면 소월을 제거하고 저에게 접근할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찾아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월의 무죄를 밝혀내야 한다고.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소월의 동생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소월이 사는 곳은 성박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이 몇 채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어린 남동생 둘이 겁먹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너희 누나가 일하는 집의 판석이라고 한다. 누나는요? 누나는 지금 잠시 못 오게 됐어. 그래서 내가 대신 왔다. 저는 가져온 먹을 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아이들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언제 와요? 곧 데려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을 달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심련화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안채로 가지 않고 담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장설매의 집 담장이었습니다. 담을 넘어 장설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하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안채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장설매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이제 소월이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심련화의 집 하인 중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 받아. 약속한 돈이야. 장설매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그런데 발각되면 어쩌죠?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소월이 방에 비녀를 넣은 건 너밖에 몰라. 알겠습니다. 역시 장설매의 짓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담을 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심련화의 집으로 돌아와 노 목수를 찾았습니다. 영감님, 급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제 소월 씨 방을 수색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간 것 본 적 없으십니까? 노 목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있긴 했네. 누구입니까? 옥분이라는 하녀였어. 빨래를 가져다 준다고 했지. 그 옥분이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쯤 부엌에 있을 거야. 저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옥분이라는 하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 네, 누구세요? 저는 판석입니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저는 옥분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십시오. 누가 시켜서 소월 씨 방에 비녀를 넣은 거죠? 옥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장설매 부인이 시킨 거죠? 어떻게? 제가 다 봤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옥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장 부인이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소월 씨 방에 비녀를 넣은 겁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관가에 가서 진실을 말하십시오. 하지만 장 부인이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옥분을 데리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관가에서 옥분이 진술했습니다. 제가 장설매 부인의 지시로 소월의 방에 비녀를 넣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관리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장 부인께 받은 돈도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월은 무죄로군. 당장 풀어주도록. 곧 소월이 풀려났습니다. 판석 씨. 소월이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장설매 부인이 의심스러워서 조사했습니다. 소월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판석 씨.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판석 씨를. 소월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소월 씨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관가를 나와 심련화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련화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석. 내가 소월이를 데려왔구나. 예, 마님. 소월 씨는 결백했습니다. 들었어. 장설매가 시킨 거라며? 그렇습니다. 심련화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나도 의심했어야 했는데. 마님. 아니야.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소월이를 의심했어. 심련화가 소월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월아, 미안하다. 마님. 내가 너무 심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마님. 심련화가 저를 봤습니다. 판서가. 예, 마님. 너 소월이를 좋아하는 거 맞지?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심련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마님.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심련화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날 보는 눈빛이랑 소월이를 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걸. 마님. 가거라. 예. 소월이랑 함께 가라. 이곳을 떠나. 심련화가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 덕분에. 마님. 가기 전에 돈을 챙겨줄게. 새로 시작하는데 필요할 거야. 심련화는 그렇게 말하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소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판석 씨.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월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소월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디든 함께 갈게요. 그날 밤, 심련화가 저를 불렀습니다. 판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님, 부탁이야. 마지막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애절했습니다. 판서가 너를 보낸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심련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님을 잊지 못할 겁니다. 거짓말. 소월이만 생각할 거면서. 그래도 마님과의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심련화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실컷 받아줘. 그날 밤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심련화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판서가 예, 마님. 행복해라. 마님도요.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소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예. 노목수가 다가왔습니다. 판석, 이걸 가져가게. 돈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마님께서 주라고 하셨네. 새로 시작하는데 쓰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나. 노목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소월과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장설매가 나타났습니다. 가는구나. 장 부인.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장설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해라.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월의 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누나, 우리 판석 아저씨랑 함께 살 거야.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반겨주셨습니다. 판서가 돌아왔구나. 예, 아버지. 이 아이들은 제 아내 소월이와 처남들입니다. 오, 그래. 잘했다. 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백년해로 하시오. 소월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판석 씨. 저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들었어요. 판석 씨가. 그게. 소월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소월 씨를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소월을 안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클 줄이야. 소월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소월의 행복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심련화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서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날 한 사내가 심련화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배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판석이라는 목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했다고 합니다. 심련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판석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심련화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판서가 내가 놓아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장설매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들었어. 설매야. 나도 슬퍼. 두 여자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소식이었습니다. 멀리 언덕에서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석 씨,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소월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마님이 너무 슬퍼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으실 겁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 시작합시다.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이었습니다. 판석 씨, 정말 튼튼하네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살 집인데 소월의 동생들도 잘 자랐습니다. 형님, 저도 목수 일 배우고 싶어요. 그래, 가르쳐주마. 매일 밤 소월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판석 씨, 너무 좋아요. 저도요, 소월 씨. 어느 날 노 목수가 찾아왔습니다. 판석, 잘 지내고 있구나. 영감님, 어떻게? 마님 소식 전하러 왔네. 마님은 어떠십니까? 많이 슬퍼하셨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으신 것 같네. 노 목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셨거든. 그래요? 응.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 같더라. 판석, 너처럼 밤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주는 사람이야. 다행입니다. 그리고 장설매 부인도 재혼하셨어. 정말입니까? 그래. 이제 다들 행복하게 사는 거야. 노 목수가 돌아간 후 소월이 물었습니다. 판석 씨, 후회 안 하세요? 무엇을요? 마님을. 그리고 그 화려한 삶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소월을 끌어안았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진심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닌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몇 년 후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소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판석 씨, 우리 아이예요. 고맙습니다. 소월 씨. 마을 사람들도 우리 가족을 좋아했습니다. 판석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소월이도 참 착하고. 저런 부부가 진짜 복받은 거지. 어느 날 저녁, 소월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석 씨. 네. 한양에서의 일. 후회 안 하세요? 했으면 여기 없었죠. 그래도 마님은 좋은 분이셨잖아요. 그분도 행복하실 겁니다. 우리처럼요. 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판석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소월 씨.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